왕검과 고조선의 단군 왕검 황제, 이런 제목을 했는데, 오늘 실제 내용은 단군 왕검과 고조선의 성립, 그리고 역대 황제들의, 단군 황제들의 하시는 일, 이런 걸 중심삼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조선이 2096년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왕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은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걸 2시간 동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중요한 대목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 교재를 읽어보시고 또 나누어 드린 책을 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단군 왕검이 있게 된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식민사학을, 반도 식민사학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고조선 자체가 신화로 비춰지고,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근원을 단군 조선에다가 두었습니다. 우리가 강복이 되기 전에 일제에 침략을 당해서 강점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종이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 대한제국을 어디서 선포했느냐 하면은 원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조선호텔 자리에 원구단이 있습니다. 그 원구단에 조성을 해가지고 그 원구단에서 뭘 지냈느냐? 천제를 지냈습니다. 천제를 지내면서 동시에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습니까?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때에, 이때가 고종 때죠. 고종 황제를 칭하고, 이때 대한제국을 바꿨는데, 대한제국을 바꾸고 나서 우리가 일제에 강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광복이 되면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공화제로 바꿉니다. 공화제면서 민주주의죠. 정체를 민주주의를 하고 공화제로 해가지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면서 우리 민족의 근원을, 민족의 시원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단군 조선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기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단기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5.16 혁명을 통한 군사정권 때에 와가지고 이 단기를 없앱니다. 왜? 단군 신화를 운운하면서 요 민족의 단기를 없애버리고 뭘 썼느냐? 서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서기를 쓰되 단기하고 병용을 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기를 없애버리고 서기만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단군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박통 자체가 일제시대의 교육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단기를 없애놓고 보니까 우리 민족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민족 역사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100년 후에 사람들이 이 시대를 논할 때에 서기를 논하니까 그럼 우리 민족 역사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민족 사학자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번도 거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민족은 역사의식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군 조선이
광복 이후에 재헌 국회에서는 이걸 인정을 했는데 당기를 없애면서 당군 신화 운운하고, 이건 뭐냐면 당군 신화를 운운한 거는 일본 식민,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일본 이 사람들이 우리 삼국유사를 풀면서 당군 신화라고 이병도가 쓰면서부터 좀 신화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재헌 국회가 당군 조선을 민족의 근원으로 삼은 이거 자체도 무시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조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신화적인 역사적인 신화가 되어버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시비를 해오다가 지난번에 비로소 당군 조선이 있다. 학생들 책에다가 당군 조선이 있었다라고, 그전에는 있었다고 한다 이랬는 걸 한다를 빼버리고 있었다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 당군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대로 제일 먼저 우리는 당군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죄송합니다. 당군 조선의 역사적 근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기 있는 그대로 삼국유사를 보아서 우리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국유사를 보아서, 그동안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국유사는 고려시대에 일련 스님이 불교 전파를 위해서 책을 쓰면서 우리 역사를 취급했던 내용입니다. 요 삼국유사가 전부 다 378자의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한인, 한웅, 그 다음에 당군 왕금에 대한 기록이 있고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삼국유사는 현재 강단사학자들도 역사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 역사서를 다 멸해버렸는데도 두 가지를 남겨둔 게 있는데 그게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는 강단사학에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강단사학에서 분명히 삼국유사에 고조선 기록이 있는데 이걸 이병도 교수가 신화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해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삼국유사를 통해서 볼 때 배달국이 있었고 한웅 천황의 배달국이 있었고 그것을 계승한 고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삼국유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단고기에 나와 있는 삼성기전 상편을 보면은 여기에 역시 당군 왕금과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단고기의 당군세기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당군세기에 고조선의 역대 왕과 역대 황제들의 그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한단고기에 신시봉기를 봐도 우리는 분명히 고조선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달국의 대를 이은 것이 고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시봉기를 볼 때도 당군 조선, 고조선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네 번째로 당기고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해의 왕이 누구냐? 요새 지금 발해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대조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해의 대조영의 동생이 대야발이 있었어요. 그 대야발이 이 당기고사를 썼습니다. 대야발이. 그래서 당기고사에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고사로 보아도 고조선이 존재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항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규원사화, 기타 규원사화라든지 제왕운기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고조선이 존재했다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보 후 우리가 단기연호로 썼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썼는데 단기연호 쓴 걸 보면 고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쓴 거고, 역사적인 기록이 전에부터 전해오던 걸 다 보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6 혁명 군사 정권에서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단기연호를 없애고 고조선을 역시 신화적인 것으로 돌려버린 것이 지금까지 약 1963년에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거의 2000년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40년? 40년 역사 동안에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말살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보아서 고조선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조선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그 삼국유사에 나와 있듯이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시조가 누구냐? 시조가 단군 왕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단군 왕검 황제가 된 겁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왜 단군 왕검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군 왕검께서 황제가 되셔가지고 BC 단기 원년이 BC 2333년에 고조선을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원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어느 때냐? BC 2333년이 중원에서 볼 때에, 이 중원은 바로 중국을 말합니다. 중원에서 볼 때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단군 왕검 이 단고적이 50년 그랬습니다. 요 나라가 성립된 지 50년 후 중원에서 기록을 보면 요 나라가 성립된, 여기서 당고라고 하는 말은 요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당고라고 해놨거든요. 이게 당고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요 나라를 가리킵니다. 요 나라 요임금을 가리킵니다. 당고가 50년 후 경인년에 당군께서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로 말하면 BC 2333년이고 중원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요 나라가 선지 50년 후에 섰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고조선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갈 것이 세종실록 세종 21년에 세종실록에서 단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동방 조선지 당군지 조선이죠. 예. 동방 여기는 단자를 이렇게 썼어요. 당군지 조선
시어 당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실록 세종 21년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의 동방에 있는 당군지 조선은, 당군의 조선은 그 말입니다. 시어 당뇨, 위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당뇨는 뭐냐 하면은 당이라고 하는 지방 이름입니다. 이거는 지방 이름이에요. 그게 요나라가 일어섰는데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위치로 보면 어디쯤이냐 하면은 당뇨가 일어났던 데가 베이징에서 서안 북쪽이에요. 서안의 위에 있는 하살표인데 이 정도 됩니다. 당이라는 지방이. 거기서 요나라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쯤에 조선도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어느 학자는 우리 동방 당군지 조선은 바로 당요로부터 시작했다. 그러니까는 요나라 임금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요나라 임금이 요 임금이 누구냐? 당군이다. 요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요나라 임금이 당군이다라고 해버리니까 우리 고조선의 역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라 조선이 요나라 임금이 바로 당군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역사를 다 풀어놨어요. 어떤 학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구를 하나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제 썼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방에 있는 당군의 조선은 중원에 요나라와 같은 시기에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작할 시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중국 역사를, 중원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이 시작한 것은 서기로 말하면 BC 2333년이고 중원 역사로 말할 때는 당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요나라가 섰을 때에 그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 당군 왕금께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고조선이 2096년 47대 당군까지 왔는데 그 당군 전체 이야기를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중간중간이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군 왕금께서 조서에 이르기를, 여기 기록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걸 지금 시중에 우리 민족 운동하는 분들이 이 당군 조서를 당군 황제 10훈 10가지의 훈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단 고견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당기 고사에는 이걸 조금 줄여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10가지를 표현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군 왕께서 처음 조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당군 황제의 10가지 칙서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축소해버려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당군께서 고조선을 세우시고 배달국의 그 모든 옛 법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고조선을 통치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팽우에게 땅을 개축토록 하였고 성조에게 궁시를 짓게 했고 신지에게 글자를 또 만들게 했습니다. 기성에게 의학을 베풀게 했으며 나흘에게 호적을 관리하게 했으며 희에게 점치는 일을 간장하게 했다. 그럼 당군 조선 때 많은 백성들의
그 어떤 애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군대를 간청가게 하고 당군 왕금의 부인이신 비서갑 하백녀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누에치기를 다스렸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조선 초대 당군께서는 산업을 부흥시키고 나라의 모든 질서를 새로이 이루어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50년, 당군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50년 해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풍백인 팽우를 통해 가지고 그 강물을 다스리게 하고, 그것이 고조선에만 홍수가 난 것이 아니고 고조선 전역에 있는 그쪽에도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태자 부루를 파견해 가지고 도산까지 가서 우의 사공에게 오행치수법을 전하여 줬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순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우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태자 부루를 보내가지고 우나라, 우의 순이 다스리는 우나라입니다. 여기에 치수법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루태자가 어디까지 갔느냐? 도산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산. 그러면 도산은 어디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 도산이 어디냐? 지금 수도가 이거 하르빈이지 않습니까? 근데 도산은 어디냐 하면 이쯤 돼요. 상하이 밑에 이쯤이 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양자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자강이. 그러니까는 우나라에 홍수가 나니까 부루를 시켜가지고 치수법을 전수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산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상하이 밑에. 그러니까는 당군 시대의 그 영역이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수도만 여기서 이렇게 올마갔지, 관할하는 영역은 역시 전체를 다 관할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자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강화도에 있는 참성단, 이게 천재를 지내는 곳입니다. 요 참성단을 당군 시대에 조성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4,300년 가까이 그 지금 이제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을 지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는 강화도입니다. 섬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걸 간척지를 막아가지고 지금 자동차가 달리는데, 그때 당군 시대에는 그 섬이었어요.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육지에다가 삼낭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강화도에 가면 삼낭성이 있고 그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참성단은 당군 시대에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군께서는 일찍이 삼신을 섬겼기 때문에, 삼신 하늘님을 섬겼기 때문에 고조선을 다스리는데, 이게 땅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넓어서 지금 현재 한반도 북부로부터 일본까지 여기를 마한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몽고까지 요 북부를 진안이라 그러고, 번안, 중은 요 서안까지 요 거리를 번안이라 해가지고 삼한으로 다스렸습니다. 삼한으로. 삼한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을, 초기의 조선을 삼한조선이다, 삼한이다, 이렇게 삼조선이 아니라 삼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당군 조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래서 단군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참성단을 짓고 또 우의 순에게 치수법을 전해줌으로써
중원 전체에 많은 덕을 베풀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군께서 93세 당기 93년이죠. 그러니까는 황제로 계신 지 93년 만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당군은 웅시국의 당군으로 몇 년 계셨느냐? 24년 계셨습니다. 24년 계시고, 그 다음에 고조선의 황제로 몇 년 있었느냐? 93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더 합하면 몇 년입니까? 93하고 24년 더하면은 7년, 117년입니다. 그런데 당군이 웅시국의 당군 왕금이 당군으로 간 때가 어느 때냐면 14살 때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군은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14살 때 당군이 되어가지고 24년간 당군이 활동을 했고 그 뒤에 당군 왕금으로 추대되고 그 다음에 고조선을 세워서 황제로 93년 있었으니까 이것이 13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당군께서는 130세를 일기로 이 지상에 살으셨다. 그래서 당군으로 웅시국의 당군으로 24년, 고조선의 황제로 93년, 이래서 117년간 지도자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군께서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제2대 태자로 제2대 당군 황제로 제2대 당군 황제가 누구였느냐? 이게 태자 부르였습니다. 아들내미 태자 부르였습니다. 부르 황제였죠. 그러니까 중복됐으니까 130년이 된 거예요. 원래는 다 더하면 131년인데 중복됐기 때문에 130년이 됩니다. 그래서 당군 부르께서 대를 이어봤는데 당군 왕께서 정치를 잘 하시고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태자 부르는 상당히 부유한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려서 나라가 태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르께서 우지방 순임금이 있는 요 남쪽 나라를 순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말 타고 오더라도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와도 하여튼 서너 시간 걸리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려고 했으니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남쪽을 순방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임금 때 중요한 사건은 백성 가운데 소련과 대련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조상을 모시는데 이분이 3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부모가 돌아가신 뒤후에 3년상을 하는 것은 누구부터 시작했느냐? 소련과 대련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자도 이 소식을 듣고 이분들을 칭찬하고 유교에서도 3년상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부르태자가 이 소련과 대련이 조상을 부모를 모시는데 3년상을 한 걸 보고 칭찬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때부터 3년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대개 5개월이었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그 부모를 기리고 또 죄를 지내고 하는 것이 5개월 정도였는데 이분이 3년을 해버리니까 그 뒤부터는 좀 3년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유교의 조상 모시는 3년상은 바로 소련과 대련, 부르태자 때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부르태자 때에 도량형기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한 대, 두 대